제가 준비한 탄핵의 진실 방송 내용은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마구 휘두른 이 독일 카톡 메시지의 수신자는 바로 김한수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김한수는 이 방송을 잘 듣고 행여나 티끌만큼이라도 조작을 다시 시도해서 이거를 덮고 가겠다, 비탄 개수작은 안 부리는 게 좋을 겁니다.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특히 김한수는 물론 지가 한 거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아무튼 이렇게까지 정황 증거 거짓부렁이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끝까지 김한수도 시청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정신 바짝 차려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라고 시작하겠습니다. JTBC와 달리 검찰은, JTBC는 언론사죠. 검찰은 국가의 공식 기구입니다. 또한 검찰은 태블릿 PC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었고, 이런 검찰의 거짓 공식 브리핑에 언론사들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새로운 진실을 밝힌다는 건 엄두도 내기 힘든, 매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공권력을 이용해서 결정적일 때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중요한 사실을 지들 마음대로 조작 날조해서 태블릿에 대한 의혹 제기를 차단시켰던 것도 사실이고, 이뿐만도 아니고 K스포츠 미르재단 등등등 탄핵 전국대 검사, 법원 이 인간들은 자기네 어떤 그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중요할 때마다 탁탁 튀어나왔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조작 날조를 일삼아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승건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또 다른 겁니다. 또 다른 걸 폭로를 하겠는데, 노승건 1차장 같은 경우는 기자들을 모아놓고 JTB 심순미 기자가 독일 최소원 집 쓰레기통에서 태블릿을 입수한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그랬을 수도 있다, 이딴 식으로 언론사와 국민들을 속여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노승건 1차장 뿐만이 아니라 다 그랬죠. 그래서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을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이 시간에 못 드린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1년 내내 제가 탄핵의 진실을 방송을 무수히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제 컨텐츠 찾아보면 입이 쫙 벌어질 정도로 아주 해괴망측한 조작, 우스꽝스러운 조작, 이런 짓거리들을 검사들이 많이 했어요. 특검이나 검찰에서. 아무튼 이 노승건 1차장은 독일에서 태블릿으로 발견된 카톡 메시지를 최순실 씨 가명, 그러니까 예전에 개명하기 전 최소원 씨의 직원이 수신했다라는 내용의 확정적인 브리핑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식 수사기관인 이 검찰에서 이 정도 수준의 브리핑을 했으니까 이날 태블릿은 당연히 최소원이 사용한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브리핑 역시 모두 거짓이라는 점을 오늘 밝혀드릴게요. 이런 점을 미디어워치에서 밝혀냈고요. 검찰은 3건의 카톡 메시지에 대해서 최소원이 독일에서 사무실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라고 발표를 확정지어서 했었는데, 이는 독일에서 태블릿과 최소원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는 이른바 독일 동선 일치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JTBC에서 나불나불 많이 됐으니까 이 독일 동선 일치설의 근간이 되는 주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승건 1차장은 태블릿 PC의 소유자는 최소원 씨가 맞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소원의 것이 맞다면서, 심지어는 한 발 더 나가서 2012년 7월 15일 이 태블릿 PC에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것도 있다, 이렇게까지 거짓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소설을 쓰고 자빠진 거죠. 자, 그 내용은 이래요. 잘 도착했어, 다음 주 초에 이 팀하고 빨리 시작해, 그런 내용으로 사무실 직원한테 최소원이 보낸 것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거짓 설명을 기자들한테 해줬다라는 겁니다. 누가? 노승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그런데 이 같은 노승건 1차장의 거짓 발표는 왜 거짓이라고 말을 하느냐? 미디어워치에 의해서 최근에서야 꼬리가 발표만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해당 카톡 메시지가 김한수의 지인이 김한수에게 보낸 그런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승건 1차장의 카톡 관련 거짓 발표도 역시 검찰의 단순한 착각이나 실수일 수가 없는 것이요.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고영건 검사 있죠? 이 고영건 검사의 2016년 10월 28일자의 수사 보고서를 보면 고영건 검사는 독일에서 보낸 3건의 카톡 메시지를 최소원이 한국의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로 규정을 딱 하고 마치
최소원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다라는 매우 결정적인 증거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겁니다. 실사용자를 최소원으로 처음부터 딱 정해놓고 단정을 한 채 아무런 과학적인 증거도 없이 최소원이 업무 지시를 내린 메시지라고 허위 수사 보고를 한 셈인 겁니다. 자, 마치 특검 4팀의 이규철 특검부처럼 최소원의 휴대폰을 여러 개, 최대 5개인가를 압수해가지고 L자 패턴임을 확인했다. 우리 특검 4팀에서. 그렇게 해놓고 막상 진실을 다 파헤쳐 보니까 다 거짓말. 휴대폰은커녕 최소원의 주머니에서 먼지 하나 털지 못했던 특검의 이 거짓말들이 싹 다 드러나지 않았냐고요. 당연히 이규철 당시 특검보도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떳떳하면 왜 도망 다닙니까? 왜 말을 못하고. 워낙 허술하게 조작을 대놓고 하고 그런 조작의 증거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도망치는 것이 최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 다니고 있잖아. 아무튼 노승건의 저런 거짓 발표에 대해서 미디어워치는 태블릿 포렌식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카톡 메시지의 수신자는 최소원의 직원이 아니라 김한수라는 사실을 새롭게 밝힌 겁니다. 2012년 7월 당시 최소원과 김한수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면식이 없으니까 전화번호 당연히 모르죠. 일면식도 없는데. 김한수하고 최소원과 단 한 번도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는, 당연히 없죠. 일면식이 없는데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번호가 등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카톡을 주고받습니까? 그런 사이인 걸 알면서도 검찰이 저딴 식으로 억지로 거짓 수사를 하고 그렇게 엮었고 그런 거짓 브리핑을 언론사에게 하게 된 거고 그 언론사는 그게 맞는 양 전 국민에게 거짓 보도를 인용 보도를 한 거예요. 지금도 속고 있는 분들이 거의 전 국민의 60% 이상이 되고, 자, 한마디로 이 포렌식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는 김한수의 지인이 김한수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였고요. 그렇다면 미디어워치 측이 카톡 수신자를 김한수로 밝힐 수 있었던 건 국가수의 포렌식 보고서가 카톡 메시지를 기록한 한 가지 특징 때문인데요. 포렌식 보고서는 태블릿 PC에서 보낸 카톡이 발신에 성공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이 잘못된 경우는 발신에 실패도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 했을 땐. 그랬을 때 채팅방 아이디 항목에 14자리의 숫자, 이 채팅방 아이디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반면에 카톡 발신이 실패한 대부분의 경우는 채팅방 아이디 대신 마이너스 이렇게 있죠. 아이디 앞에 마이너스 이 부호와 함께 해당 카톡을 받기로 되어 있던 사용자의 아이디를 기록한다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거 포렌식 결과고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 카톡은 기본으로 사용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이제 카톡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상대방 아이디에 우선 1이라는 숫자가 딱 붙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을 하고 읽게 되면 그 1이라는 숫자가 사라져요. 1이 사라지면 그 사람이 읽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좀 전에 포렌식 분석 결과 내용은 정상적이지 못한 인터넷 환경, 그러니까 인터넷이 돼야지만 이게 메시지가 가지 않습니까? 문자 메시지는 어쨌든 뭐 요금이 따로 부과되는 거니까 인터넷 상관없이 되는 거지만 카톡을 통해서 보내는 메시지는 인터넷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 보냈을 때는 발신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띡 보내면은 발신이 안 됐다고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포렌식 결과에서 나왔듯이 2012년 6월 25일 발신에 실패한 하이라는 메시지에는 채팅방 아이디 항목에 마이너스 표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8월 3일 하이라는 메시지도 마이너스 표시가 아이디 앞에 붙어 있었는데 이거는 당시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인터넷이 안 됐다라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내서 발신에 실패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표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렌식에 다 나오는 거예요. 포렌식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싹 나오니까 이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김한수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 주지도 않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바로 우리 쪽에 태블릿 PC를 뺏기게 되면 최소원이 내 거니까 반환 소송도 하고 갖고 와, 내 거니까 내 거 돌려줘. 재판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법적으로는 돌려줘야 돼요. 근데 못 돌려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거를 만약에 최소원에 뺏겨서 미디어치 쪽에 그 태블릿 PC가 넘어가서 포렌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들의 조작 증거들이 싹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검사들이나 이런 놈들이 김한수를 비호하고 숨겨주면서 법까지 어기면서 그 태블릿 PC를 틀어주고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김한수가 로펌 변호사 2명을 대동해갖고 기어 나온 거예요. 태블릿이 지 것도 아니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고 이춘상 보좌관이 시켜서 한 것뿐이다. 난 몰라요. 이 지랄을 해놓고 여지까지 버티고 숨어있다가 최소원이 내 거니까 내놓으라고 하니까 김한수는 로펌 변호사 2명을 대동해서 왜 기어 나옵니까? 아니 지 것도 아닌데 왜 비싼 변호사를 태블릿 PC가 뭐 좋은 거라고 10년이 넘게 지난 놈 거 비싼 변호사 2명을 해갖고 지 일도 아닌데 최소원이 가져가든지 말든지 뭔 상관인데 지가 변호사를 대동해서 기어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죄진 놈은 못 살아요. 편안하게 못 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지게 아니라고 했는데 왜 최소원이 가져가든지 말든지 지금 법적으로는 다 최소원 거로 돼 있잖아. 누명 다 씌우고 20000%라며. 니도 니게 아니라며. 근데 왜 최소원이 자기 거 다 갖고 가려고 했는데 니가 왜 변호사를 대동해서 기어 나오냐고. 그만큼 똥줄이 타니까 죄진 게 있으니까 변호사를 1명도 아니고 2명이나 주렁주렁 달고 기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김한수가 잘 도착했어. 다음 주 초에 이 팀하고 빨리 해서 시작해. 내가 얘기한 중요한 사항 정리해서 빨리 해. 일정표 메일로 보내라고 김팀 얘기해줘. 인터넷이 잘 안 돼. 거기서 어떻게 해봐. 등등 이와 같은 카톡 메시지를 태블릿 PC로 보내려고 했는데 현지 인터넷 사정으로 발신에 실패를 했다는 기록이 포렌식 결과를 통해서 그대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디 거짓말을 치고 자빠졌어. 그리고 이날 오후 5시부터 이 발신된 3건의 카톡 메시지는 모두 이 사용자 아이디 4401616에게 보내려던 것으로 이 수신자 4401616은 당시 전화번호 010-9048-81땡땡을 사용하던 누구? 김한수인 것으로 싹 다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라고. 카톡 메시지를 수신한 이런 사람이 김한수라면 당연히 태블릿에서 해당 카톡을 보낸 사람은 최소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2012년 7월 당시 김한수와 최소원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검찰과 이 JTBC, 김한수 이것들의 조작 사건이라는 거예요. 노승원 1차장 뭐 다 검사니까. 이 서로 카톡을 주고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라는 김한수와 법적 이 검찰 조서에도 다 나옵니다. 서로 카톡을 주고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런 김한수와 최소원의 공통된 진술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2012년 7월 독일의 태블릿을 가져가서 사용한 사람은 최소원이 아니라 당시 김한수와 긴밀히 이 업무 협의를 할 만한 김한수의 지인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태블릿과 최소원이 한몸처럼 움직였다라는 이른바 2012 독일 동선 일치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갈아엎는 과학적인 기록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팩트라는 겁니다.